네,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등락이 거듭하고 있고 지수도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연말 갈수록 약간의 변동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에 보셔야 될 이슈 6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씩 보시죠. 자, 첫 번째는 통계입니다. 드디어 11월 달에는 44년간의 코스피 수익률이 최고의 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힘들었었는데요. 최고의 수익을 위한 소식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KT가 맞손을 잡게 되면서 위성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종목적으로는 대한제강이 있습니다. 자사주 취득 소식이 있는데요. 규모가 200억 원이네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엄미라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보시죠.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다음 달에 출범해 바이오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습니다. 지난 44년간 코스피 수익률 최고의 달은 11월로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후보에 베팅한 이유에 대해 자율주행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한국항공우주, KT, KT셋이 6G 저궤도 위성사업 공동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동성화인텍이 4,109억 원 규모 초저온 본행제 수주 계약을 맺었고요. 대한제강이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12월 공식 출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며 부위원장에는 바이오 분야 석학인 이상엽 카이스트 부총장이 내정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올해 4월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신속하게 정비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에 이르게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 민간위원으로는 서울대 병원장이 참여하는 데 대해 바이오 분야 최상위 거버넌스인 위원회에 병원과 의과대학까지 함께 가겠다는 것이라며 보건의료개혁에도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바이오위원회 내 디지털 바이오 특위는 바이오 헬스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바이오 IT 융합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세 번째 전략기술위원회인데요. 한편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인 양자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총괄할 양자전략위원회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연내 출범할 예정입니다. 오늘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유한양행, HLB 그리고 AI 의료 관련주, 이 밖에도 엑스게이트, 우리로, KCS, 우리넷 등 이 양자 관련주까지 바이오부터 의료 AI, 양자 관련주의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11만 3천 원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 조정을 받아서 61선까지 밀려 있는데요. 전 거래일의 주가는 99만 8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11월 코스피 수익률 분석 기사입니다. 지난 44년간 코스피 월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은 달은 11월로 특히 미국 대선이 있던 해의 상승률은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 산출 기준 시점인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 11월 평균 수익률은 2.78%로 12달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상승률이 2.24%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7월 2.17%, 3월 1.91%, 12월 1.79% 순이었습니다. 11월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가 28번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7월에도 29번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의 11월 평균 상승률은 더욱 높아서 3.46%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는 해 10월 코스피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89%, 올해는 마이너스 1.43%였는데요. 통상 연말 배당 등을 노린 매수세가 유입돼 11월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는데 특히 미국 대선이 있는 해는 대선이 끝난 후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11월도 코스피가 단기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국내 경기 악화
우려가 산재한 상황에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다울 투자증권은 코스피 2,700포인트에서는 제한적이겠지만 하방은 밸류에이션상 락바텀인 2,500포인트 지지하는 순환 매장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장은 물론 이번 주 내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 양대 시장의 대형주 향방 잘 체크해 보시죠. 다음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간 밀월 관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현재까지 최소 1억 3,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30억 원을 트럼프 캠프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 시 테슬라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는 자율주행 사업이 탄력을 받으며 향후 자동차 산업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매체들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럼프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내 자율주행 관련 법규가 간소화될 것이라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승인이 중요하다면서 만약 정부 효율위원회가 생긴다면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라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요. 트럼프 재집권으로 정부 효율위원회가 구성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이 안전보다 우선해야 되냐라는 일각의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만큼 함께 관련한 이슈들은 체크를 해보시고요. 7개 경합주 가운데서 해리스가 4개에서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대선 후보 관련한 종목군들은 대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경계해서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라이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슈어소프트, SOS앱, 퓨런티어 등 오늘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G 저궤도 위성 사업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지난달 31일 서울 KT 광화문 사옥에서 KT와 KT셋과 통신위성 시스템 개발 및 6G 저궤도 위성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협약식에서는 한국항공우주 강구영 사장과 KT 김영섭 사장, KT셋 서영수 사장 등 3사 경영진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3사는 통신위성 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과 국내 산업 생태계를 함께 조성하고 6G 저궤도 통신위성과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등 국내외 사업화에 협력을 할 계획인데요. 한국항공우주는 저궤도 위성 시스템 개발과 함께 6G 위성통신이 활용될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을 맡아서 군 위성통신 사업 참여를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6G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3사는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 사장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민간 주도 우주사업화 실현을 위해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라면서 KT그룹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6G 저궤도 위성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고 위성 수출 사업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한국항공우주 KT의 주가 움직임도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은 동성화인텍 수주 소식입니다. 동성화인텍이 4,109억 원 규모의 초저온 본행제를 수주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77%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동성화인텍은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사무와 각각 3,216억 원, 893억 원 규모의 극초대형 에탄 운반선 및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용 초저온 본행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내에서 극초대형 에탄 운반선용 초저온 본행제 계약을 따낸 것은 동성화인텍이 처음이었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동성화인텍은 초저온 본행제 사업의 주력 선종인 LNG 운반선 외에도 신규 선종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됐으며 앞으로 다양한 신규 선종에 대한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동성화인텍 주가 움직임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동성화인텍의 주가를 보시면 지난해 이후에 저점이었던 11,000원 선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좀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스권 하단으로 이 선이 좀 작용해 줄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에는 딱 11,000원을 살짝 이탈하면서 약간 반등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1,980원 선에서 동성화인텍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제강의 자사주 취득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제강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2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공시했는데요.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이며 계약 체결 기관은 대신증권입니다. 대한제강은 국내 3위 철근 제조업체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의 본사와 공장을 또 신정동의 녹산 공장을 경기도 평택의 평택공장을 두고 있는데요.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대한네트워크스, 대한제강 판매 등이 있습니다. 금요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대한제강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 소식에 강세로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에도 이 소식을 호재로 강세를 띨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가지 모닝뉴스 살펴봤습니다.